이 큰 풀뿌리 정치인, 민주당 당적의 풀뿌리 정치인, 지방자치가 30년이 됐는데 이것을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정당 안에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사실은 현재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 30년 동안 거기에 대한 성과와 그 일종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소리가 아주 높았을 텐데 그것이 반영이 참 어려웠던 거죠. 그런 힘들이 모아져서 풀뿌리 정치인이 중앙당 지도부에 같이 가서 그 안에서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훨씬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고 또 현장이 제대로 둘러가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겠다 하는 요구를 갖고 그동안 이제 도전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2015년 전당대회에서 있고 또 2018년 전당대회에서 했는데 그때 성공을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그런 공감대가 워낙 많이 넓혀져 있는 가운데 세 번째 도전이었던 거고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지도부에 입성했던 거니까 하루아침에 뚱딴지 같은 일이 아니라 사실은 그동안 축적되어 온 요구의 반영, 그 성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10년 이상 지금 시장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3선이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해왔을 때 지난 1년간 주로 무슨 일을 했냐면 전국시장, 군수구청장의 대표로서 역할을 했어요. 이 일이라는 게 대부분 현장의 사정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중앙정치권, 중앙정부, 법과 제도 앞에 계속 부딪혔어요. 그것은 너무 한계가 큰 거예요. 하다못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이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도 전에 만들어진 법인데 당연히 지금 30년 지나오면서 많은 부분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서 개선돼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를 다루지조차를 않아서 그야말로 지방정부 입장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일이 허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1년간 전국 대표를 하면서 중앙정치권, 중앙정부, 국회 이런 데 하고 협의하고 정책 개선 노력들을 해온 것들이 너무 많이 시간이 오히려 더 들었어요. 이것을 보다 합리적으로 제가 효과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지도부에 입성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로서는 현명한 선택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 수원시의 일이기도 하고 전국 지자체 전체의 일이기도 해요. 그 정책의 디테일을 보다 그 현장성을 감안한 일들을 여기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해놓으면 현장의 일들을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그게 없었던 게 문제였던 거죠. 중앙정부가 늘 그럼 일상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면서 했냐? 이제까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까지 현장을 도외시했던 것의 시각이 큰 문제였지 훨씬 더 일을 앞으로 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통로 이런 걸 갖게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제일 어렵게 하지 않겠어요? 국회의원들은 그분들의 네트워크 속에서 다 일을 하는데 저는 현장에서 한 분 한 분 대의원을 만나가지고 하는데 그분들이 내가 염통이라고 나선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힘이 모아져서 된 거예요, 저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동안 그만큼 그 현장을 중앙 지도부가 중앙당이 소외시켜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갈급함 그런 것들이 그만큼 컸던 거예요. 근데 염태영 내가 쭉 한 10년 동안 수원시장 해놓은 거 봤는데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당신이면 꼭 좀 일을 꼭 성공시켜달라.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뭐 다들 되겠나 뭐 이런 생각으로 봤지만 중반에 가니까 벌써 저 사람은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이번 그 민주당 전당대회가 사실은 언택트의 그 온라인 뭐 이런 방식으로 되냐고 흥행이 안 됐고 또 계속 수해에 뭐 그 코로나 재확산에 불리한 조건이 있었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이슈가 됐다면 풀뿌리 정치인이 과연 들어가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성과를 이번에 만든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그 뭐랄까 그 이변이면 이변이면서도 신선하게 바라본 거 아니겠어요? 국정의 운영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지방정부한테 시달하고 할당하는 방식의 국정운영 방식 하지 말자. 그건 정당부터 변해야 된다. 정당도 중앙당이 다 결정하고 따라오라고 하지 말고 당원들이 제대로 또 원내만이 아닌 원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중앙당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수평적으로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똑같이 중앙정부는 지금 모든 것을 지방자치 30년이 돼서 이번 코로나 사태 보듯이 굉장히 차기적인 우수한 성과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중앙정부가 바라보고 있다. 스케일업 하는 것이 전국화된 것들이에요. 그 재난지원금 누가 먼저 줬어요? 지방정부들이 먼저 줬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워킹 스루, 임대료 인하, 우리 그뿐만이 아니라 해외 입국자들의 안심 귀가 서비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창의적 모델들을 중앙정부가 바라보고 있다가 확대하고 전국화시키면 되는 거였어요. 아, 이게 힘이구나 하는 걸 중앙정부가 지금 깨달았는데 그래도 자기들이 안 바꿔요. 이건 워낙 다급한 일이니까 그렇게 하긴 해도. 근데 이게 일상적으로 바뀌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늘 소통해서 거기서 좀 그 성공적 모델을 만들면 그거 갖고 확산하면 중앙정부 실패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걸 여태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지방정부가 훨씬 더 중앙정부보다 일을 잘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중앙정부 하나예요. 독과점이에요. 독점적이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일을 해요. 지방정부는 늘 현장의 민원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광역이 17개, 기초가 226개나 있어요. 서로 경쟁해요. 우수하고 더 창의적이고 더 선도적인 정책들을 누가 만들 것 같고 자기들은 늘 평가를 받아요. 객관적으로 비교에 대해서. 그렇죠? 지방정부 갖고 있는 그 경쟁의 원리, 치열함, 현장과 소통하는 능력들을 중앙정부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주민자치라는 부분이 상당히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발의 뭐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예, 그 이를테면 지금 이제 지방자치라면 그 행정권에 대한 자치 부분만 많이 강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치의 권한들이 상당 부분 그 안에 반영이 됩니다. 그 각 주요 지역으로 돌아가면 그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각 동별로 그게 이제 주민자치회로 바뀌게 되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대표를 뽑고 스스로 자기 동네의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들을 보다 현실적으로 담을 수 있죠. 그 예산은 그럼 시자체에서 지원합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일의 상당 부분은 그렇게 돌아갈 수 있죠. 결정은 그쪽에서 할 수 있고요. 자율권이.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스스로가 자치적인 방식으로 저 일들을 해갈 수 있게 하는 현장감 거죠. 있는 정책들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예, 이제 그게 우리는 이제 정책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더라도 꼭 그 결과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그렇게 될 수 있는 조건으로 쌓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박현 지방자치법에는 기초의회 의원들이 몇 명이 정책 보장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럼? 아니 기초의회는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고 광역의회까지만 광역의회까지만. 이제 그 정책위원을 한 명씩 둘 수 있게 한다거나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이제 한 발 한 발 나가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그 우리가 자치로 나가려면 제일 필요한 게 자치 경찰과 그 교육 자치잖아요. 예.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죠 전혀. 이제 이거하고 별도로 자치 경찰제법 같은 것도 또 있어요. 예. 이런 들이 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시켜 나가야 될 사안들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그 우리가 보는 특례시 같은 것도 100만 이상 도시인데 옛날엔 다 광역시 만들었는데 100만 이상 도시 광역시와 100만 이상 되는 일반시가 차이가 너무 커요. 공무원 숫자도 마음대로 못 늘리죠. 공무원 숫자 정도가 아니라 주민들이 받는 사회복지 혜택이 달라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울산, 대전, 광주의 집값과 수도권에 있는 100만 도시인 수원의 집값이 어디가 더 비싸겠어요? 수도권이 비싸요. 그런데 사회복지 기준은 거기는 1억이고 여기는 7천만 원이에요. 거긴 광역이고. 예. 여긴 기초로. 그게 얼마나 웃긴 기준이에요. 지금 수원이 130만입니까? 예. 울산이 100 우리보다 한 10만이 적어요. 10만이가 10만이 적어요. 근데 그래도 광역시죠.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획일적 기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그
100만 이상 도시, 광역시는 아니더라도 특례시라는 거를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차별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런 내용들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